자, 오늘 영상에서는 실손보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1, 2세대 vs 5세대, 3세대 vs 5세대, 4세대 vs 5세대 이렇게 비교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이 순서인데요. 첫 번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비가 몇 세대 실비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로 1, 2, 3, 4세대 실비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로는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들이 이번 5세대 실비 개편을 각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를 전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실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부분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5세대 실비보험 얘기가 정말 많았죠.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했던 상품인데 아직까지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조율이 끝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위기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출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실비가 아직 없는 분들은 5세대가 나오기 전에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겠고요. 반대로 이미 실비가 있는 분들은 나는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재가입이라는 조건입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5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비로 자동으로 재가입이 됩니다. 이 말은 보장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5년 3월에 2세대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15년 뒤인 2030년에 당시 판매 중인 실비로 바뀌게 되고, 만약 그때 6세대 실비가 판매 중이라면 내 실비는 6세대 실비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실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이 들었을 때 보장이 약해진다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재가입입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재가입 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비가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영상 하나로 실비보험을 어렵지 않게 전체 구조부터 선택 기준까지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로 내 실비가 몇 세대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비 보장에 대한 핵심 정리, 세 번째로 5세대 실비 개편에 대해 중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실비 전환과 유지 기준,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조금 더 중요해지는데요. 20대 분들은 보험 자체에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고요. 30, 40대 분들은 본인 실비뿐만 아니라 부모님 실비까지 우리가 대신해서 챙겨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 60대 분들은 실제로 병원 이용이 많은 나이기 때문에 이번 5세대 실비 개편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특히 5, 60대 기준으로 설명을 하되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해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해 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내가 가입한 실비가 몇 세대 실비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실비 세대를 정확히 알려면은 가입 시기,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요. 간혹 언제 가입하셨는데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로는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실비를 동시에 판매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7년 4월에도 기존 2세대 실비와 새로운 3세대 실비를 1년 정도 같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와 갱신 주기, 재가입 주기,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요. 보험 증권이나 상품 설명서가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메일이나 팩스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보험사인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반성하시고요. 내 보험 다 보여 사이트에서 보험사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증권이나 상품 설명서가 준비되셨다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증권 사진인데요. 가입 시기 2013년 8월이면 3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1년 납 1년 만기가 갱신 주기를 뜻하는데 1년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납입 기간과 만기로 갱신 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갱신 종료는 15년, 이게 바로 재가입 주기를 뜻하는 건데요. 2세대 3단계를 보면 재가입 주기가 15년, 보이시죠? 15년 후에는 갱신이 종료되면서 그때 판매하는 새로운 세대의 실비 상품으로 변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서 이 실비보험은 정확하게 2세대 실비 3단계에 해당이 되네요. 자, 다음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6년 9월이면 5단계에 해당이 될 텐데요. 여기 실손이라고 4개가 실비입니다. 1년 갱신형, 지금 이분 나이가 47세이신데 최대 62세까지로 써져 있기 때문에 15년 만기에 재가입 주기가 확인되어 2세대 5단계 실비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장 내용도 급여 90%, 비급여 80%로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가 몇 세대고 8단계 중에서 몇 단계 실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온전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증권이나 상품 설명서가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영상 잠시 멈추시고 지금 바로 이 내용부터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확인이 어렵거나 증권이 있더라도 혼자서 확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전산해서 확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이제 내 실비가 몇 세대인지 몇 단계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세대별 실비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비입니다. 이걸 흔히 표준화 이전 실비라고 부르는데요. 2009년 8월에 실손이 표준화되기 전이라 보험사마다 보장 한도나 구조, 자기부담금이 지금의 종합보험처럼 각자 다르게 팔렸던 시기예요. 보장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회사별로 한도가 다 다릅니다. 이번 한도가 3천만 원이 있고 5천만 원이 있고 1억이 있고요. 통원 한도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있어요. 1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그 보장 조건이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보장만 놓고 본다면 이거 하나면 끝! 느낌이 날 정도로 탄탄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점도 명확한데요. 보험료가 정말 비싼 편이에요. 보통 5년 갱신형이라서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데 그 상승폭이 꽤 가파르다 보니까 유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80세인 분들이 많아서 90세, 100세까지 대비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어요. 자, 다음인 2세대로 넘어오면 2009년 8월부터 실손이 표준화가 되면서 전 보험사가 보장 내용이 거의 동일해집니다. 특히 2단계, 2009년 8월에서 2013년 3월까지는 보장률이 대체로 90% 수준이고 갱신 주기는 3년, 재가입 주기가 없음.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보장 내용이 끝까지 거의 그대로 간다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역시 단점도 보험료. 1세대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비싸서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세대보다는 자기부담금 10%가 생기긴 했지만 만기가 100세까지 길고 재가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2세대 2단계가 더 실속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변곡점인데요. 2세대에서 3단계인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보장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 갱신 주기가 1년으로 짧아지고 재가입 주기 15년이 생깁니다. 재가입 주기라는 거는 다시 말해 이 보장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15년 뒤에는 그때 판매 중인 실비로 보장 구조가 바뀐다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 흐름만 봐도 실비는 시간이 갈수록 보장이 좀 타이트해지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세대, 6세대, 7세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 보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재가입 주기가 있다는 건 메리츠가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장점은 있지만 실비는 결국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재가입이 있다는 구조 자체가 불안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4단계, 5단계는 기존 3단계보다 비급여 보장률을 90%에서 80%로 내려간 구간이에요. 그 다음이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이른바 3세대 실비입니다. 이때 착한 실손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보험료가 확 낮아졌다는 의미인데 대신 바뀐 핵심이 있어요. 바로 3대 비급여인 도수치료나 체충격파, 증식 비급여 주사, MRI 촬영 이쪽이 따로 분리가 되고 보장도 80%에서 70%로 축소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고객님들이 가장 자주 청구하는 게 도수치료나 주사, MRI 같은 비급여 치료예요. 그러니까 체감상 보장이 줄었다는 느낌이 여기서부터는 확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이 3세대 7단계 단독 실손인데요. 예전에는 종합보험 안에 실손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였었는데 이 시기부터는 실비가 단독 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은 6단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 8단계입니다. 기존 3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급여는 90%에서 80%로 축소가 되었고요. 비급여는 70%로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장만 보면 엄청 크게 달라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4세대의 진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급여 보험료 할증제, 두 번째로는 재가입 주기가 5년이라는 거예요. 비급여 할증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 실비에서는 내가 아무리 많이 청구를 해도 내 보험료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 4세대부터는 자동차 보험처럼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0에서 100만 원이면 보험료가 유지가 되고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100% 할증으로 2배가 오르는 거고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200% 할증으로 3배가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3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셨다면 300% 할증으로 4배가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청구 이력이 없으면 5% 할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할증은 1년만 적용이 된다는 점이에요. 25년에 청구가 많아서 26년에 할증이 됐더라도 다음 해인 27년에는 26년의 기록을 가지고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급여 청구액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비급여 청구액 기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던 흐름이 4세대부터는 5년으로 확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에 4세대를 가입했다면 2026년 7월에 재가입 시점이 도래하고 그때 만약 4세대가 판매 중이라면 그대로 5년간 유지가 되지만 그때 만약 5세대가 판매 중이라면 내 실비는 자동으로 5세대 보장 구조로 변경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 실비는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연간 최대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최대로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제한이 됐는데 4세대부터는 급여는 최대 200만 원이 있지만 비급여는 상한선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실제 병원비는 급여보다 비급여가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는 이 변화가 다른 것보다 체감이 큰 변화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1, 2, 3, 4세대 실비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드렸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2013년 4월 이전 가입자 1, 2세대와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 2, 3, 4세대는 이번 5세대 실비 개편에서 준비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유지해야 하는지 4세대로 지금이라도 전환해야 하는지 혹은 5세대가 나온 뒤 다음 전환을 보는 게 나은지 각 케이스별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5세대 실비는요 올해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금융당국 자료 기준으로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다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서 특히 비중증 쪽 보장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비중증은 50% 보장에 연간 한도가 1,000만 원, 그리고 제한 면책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예상대로 4세대보다는 보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자, 실비 전환이 뭐냐면은 전환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비를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 바꿔주는 제도예요. 아니 옛날 실비가 더 좋은데 그걸 왜 전환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옛날 실비는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전환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세대 출시를 앞둔 지금 전환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환 판단의 1순위는 오늘 많이 강조드렸던 재가입 주기입니다. 실비 전환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재가입 주기인 거예요. 자, 1단계와 2단계는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 보장 내용이 끝까지 크게 유지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전화 권유를 받을 때 재가입 주기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보장이 조금 약해지지만 보험료가 많이 줄어요. 이 말만 듣고 전환하시는 경우가 정말 꽤 많습니다. 이렇게 전환하면 나중에 5세대, 6세대로 넘어갈 때 보장이 더 약해져서 그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1, 2단계 실비는 보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나로 병원비 리스크가 거의 줄어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단계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납입 자체가 불가능해서 해지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유지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서 청구 안 하시는 분들도 60, 70대에는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기 실비는 종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지금 내는 금액이 전부 실비보험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특약이 있으면 정리해서 실비만 남기게 만드는 작업이 오히려 먼저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 즉 3, 4, 5, 6, 7단계 실비를 가진 분들도 저는 대부분 유지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실비를 전환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거든요.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요. 40세 남성 기준 예시로 보면은 1세대 실비는 4만원대, 2세대 실비는 24,000원대, 3세대 실비는 13,000원대, 4세대 실비는 11,000원대로 2, 3세대는 전환을 한다 해도 보험료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은 실비를 건드리기 전에 다른 보험인 종신이나 저축, 불필요한 종합보험을 조정하는 게 우선이고 실비는 살면서 병원비를 해결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실비가 당연 1순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환은 무조건 하면 안 되나요? 이건 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전환이 유리할 수 있는 시점이 있어요. 바로 재가입 주기가 1, 2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에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2013년 4월에 2세대를 가입하셨다면 2028년 4월에 재가입이 오고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비로 바뀔 텐데 지금 2026년 1월에 4세대로 전환을 하면은 2031년 1월까지는 4세대 구조로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 3년이 젊은 분들에겐 크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60, 70대 분들에게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또 다른 보험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실비만 남았는데 그마저 납입이 너무 부담이라서 해지를 고민한다면 해지보다는 전환으로 보험료를 낮춰서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비 내용 정말 길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포인트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가입 여부는 실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5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그때 판매 중인 실비로 보장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전환했다가 나중에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후회하실 수 있어요. 세대별로 보장, 갱신, 재가입, 할증, 상한 이런 요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재가입 주기를 중심으로 보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몇 세대, 몇 단계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증권 확인 방법부터 실제 증권을 보고 단계 분류하는 것까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재가입이 없는 실비든 재가입이 있는 실비든 전환은 가능하면 안 하고 유지가 기본입니다. 다만 보험료가 부담될 때는 전환부터 보지 말고 다른 종합보험이나 종신, 저축, 불필요한 특약부터 조정을 하시고 내 실비가 종합보험 안에 들어있는 특약이라면
실비가 아닌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실비만 남길 수 있게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순수 실비 보험료 자체가 부담이라면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전환으로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재가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5세대 출시 전에 4세대로 전환을 해서 4세대 기준으로 5년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플랜도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드린다는 거고요. 사실 실비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말고도 세부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단계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예외 조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상 한 편에 전부 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증권을 보고도 헷갈리시거나 부모님 실비까지 같이 봐야 해서 더욱더 어려우시다면 이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정리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실비 같은 경우는 신입 설계사 교육에서도 일주일 가까이 따로 다룰 정도로 내용이 많고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 오늘 영상에서 잡아드린 기준만 챙겨놓고 보셔도 중요한 건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 외에도 다른 보험들도 전 보험사 비교해서 점검 설계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